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공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막장이죠. 그리고 이제 개딸들이 주도하는 막장이기 때문에 개막장이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으로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민주당 공천이 진짜 이렇게 개막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개딸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약간 좀 그 뭐라고 할까? 그 진화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적 진화는 아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만 인간적으로 진화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화하려면 수억 년 걸리니까 약간 좀 기괴한 좀 해괴한 그 진화가 뭐가 있을까? 디지몬 진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지몬 피카츄는 디지몬이 아니고 그 뭐야 그거 저거 뭐 있잖아요. 디지몬 애들 뭐 이렇게 조그만 애들 그러니까 디지몬인들이 이렇게 막 막 진화를 막 하는 것처럼 이 지금 개딸들 같은 경우도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진화라기보다도 이제 그 디지몬은 짐승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좀 어떤 그 뭐 좀 뭐 괴물 뭐 괴물적인 진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때 일단 처음으로 이 개딸의 존재가 제가 보기에는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 이제 그 극단 선택을 하고 난 뒤부터 사실 이제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개딸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딸의 징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치와 정치를 혼합시켜 버리는 거죠. 법적으로 그리고 또 검찰 수사기관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있냐 없냐가 더 이상 안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거. 그게 제가 보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 선택 이후부터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약간 좀 신성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신성시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가족이 어떤 식의 범죄 혐의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원천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신선한 사람, 신선한 게 아니라 신성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수사할 수 있어? 검찰은 악마야라고 하는 프레임이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 선택 이후부터.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검찰에 대해 가지고 그때 이제 검사와의 대화 막 이래 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 장면 생중계로 막 했었던 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도 나왔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스멀스멀 검찰에 대해 가지고 불신을 심어놓긴 했었는데 그 불신의 시작이 딱 튀었던 거. 디지몬 진화를 하기 이제 디지몬이 딱 탄생했던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 선택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이 등장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조국 사태까지 이어졌던 거죠. 조국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고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고 정경심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법치를 이제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치를 부정해 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밀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지. 라는 식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현실화가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 탄핵에 대해 가지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거. 그때 뭐가 없었어요?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인정이 안 된 거라면서요. 얘네들이 하나같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인정이 안 된 거다. 근데 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심 판결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였죠.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졸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조민은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시간이 끌고 정경심에 대해 가지고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좌파들 같은 경우는 애당초 법치 자체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단히 파쇼적인 그런 집단인 거예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얘네들은 진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운동권도 아닌 것이고 그냥 파쇼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촛불을 들고 있으면은 법치는 무시하고 우리가 대통령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체험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때도 그렇게 뻗팅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별 진짜 막 생쇼를 하고 어디 무슨 뭐 국제회의에 가가지고 그냥 졸고 앉아있고 꿈뻑꿈뻑하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막 50% 60%까지 나오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 거겠어요? 이 핵심 어떤 지지층 파쇼적인 정치화가 아니라 아예 그냥 종교화가 돼버렸던 이 지지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화가 된 결과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누군 겁니까?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지라고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성의 영역을 이미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건 존재 자체니까 초현실적인 존재자인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정상인이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이어졌던 노짱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한창 대학생 20, 30대 사람들이 노짱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노면이라고 하는 붐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가지고 10년 가까이 세대를 지나면서 계속 디지몬 진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초현실적인 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애당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과는 뭐 분열이 돼서는 아예 이길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이재명이 먼지거리를 하든지 간에 조국이 지금 먼지거리를 하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이나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35% 40%라고 한다면 그리고 수도권 전역에 다 지금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야지 그나마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초현실적인 디지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도대체가 민주당이 어떻게 저렇게 개막장 공천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유지가 될까에 대해 가지고 신세한탄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는 진짜 10년 20년 걸쳐 가지고 꾸준히 뒤집은 완전체로 진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초현실적인 사람들, 초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상정을 해놔야지만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또 조수진 같은 인간도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인간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싶었었죠. 그렇죠? 박용진을 진짜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용진에 대해 가지고 30% 감상까지 해버리고, 그리고 조수진 같은 경우는 또 여성이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25% 가산까지 받으니까 55% 가산점을 받는 겁니다.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55% 가산점이 아무도 못 이기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박용진을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조수진이 만들어지니까 조수진이의 과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검증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변호사로서 이게 지금 변호사가 맞는 것인지, 돈에 진짜 미쳐있는 환자가 아닌 것인지, 이준석이랑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여의도 무슨 뭐 병원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 그 자체인 사람을 후보로 그렇게 앉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조수진이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죠. 그렇죠? 자기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예상 외의 모습이긴 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끝까지 가주길 바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세면은 아마 총선 전까지 계속해가지고 조수진이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조수진이가 그렇게 자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조수진이가 그렇게 낙마가 됐고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한 것도 누구예요? 한민수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막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한민수. 이게 뭐 일상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제대로 뭐 사회생활이나 했겠습니까? 뭐 직장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람 뭐 듣겠어요? 예수님, 부처님 지금 데려다 앉혀놓고 한민수랑 대화를 시켜도 제가 보기엔 아마 포기하실걸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3-4번 한 봐준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부처님도 아마 한 번 한민수랑 대화만 포기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안 되겠다. 막 그냥 나 포기하겠다 그냥 이러실 것 같아. 그렇게나 진짜 방송에 나와가지고 온갖 방송을 부르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르고 또 희한합니다. 방송사들이 뭐 한민수가 뭔 얘기한다고 그거 막 불러다 앉혀놓고 그 얘기 듣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방송에 다 나와가지고 한민수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A를 물어봤으면 A 다시라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A를 물어보면 얘는 기억이라고 답변해요. 아니지, A를 물어보면 이재명이라고 답변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앉혀놓으니까 그래도 뭐 당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그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누구로 안서는 다 당선이 되니까 기승전결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 끝나는 한민수. 이번에 공천 못 받아가지고 드디어 한민수가 나가리 되는가 싶었는데 참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개막장입니다. 그 인간이 이제 배지 달고 이제 국회에서 설쳐되는 꼴 보니까 꼴 보게 될 거라는 예상이 되니까 벌써부터만 제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김부선 씨가 최민희에 대해서도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민희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폭로를 했었냐? 선거를 이제 앞둔 상태에서 김부선 씨가 이제 제 김부겸이라고 안 했죠. 자꾸 김부겸이랑 김부선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알아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부겸이라고 했으면 김부겸이 아니라 김부선입니다. 김부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이제 써놨냐? 대선 전에 정확하게 최민희의 사심을 읽었다. 최민희의 어떤 사심이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 이재명과 최민희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에 감동받아서 후원금까지도 좀 쐈다는 거예요. 18원을 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18원을 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저따위 인성으로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냐? 남양주 시민 여러분, 최민희는 절대 안 된다. 무고하고 힘없는 여성 인권을 짓밟은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민희한테 추신으로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 최민희 아주머니,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김부선 씨가 부른 겁니다. 김부선 씨한테 따지세요. 아주머니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최민희 아주머니, 이재명이 내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대리기사 부를 때 내가 돈 아깝게 왜 대리기사 부르냐고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음주운전 2번 걸려서 3번 걸리면 삼진아웃이라고 했었어요라고 눈웃음 이렇게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내 집에 와서 술 먹고 대리까지 불렀다라고 하는 주장을 또 김부선 씨가 반복하고 있는데, 최민희가 언급이 돼서 그런지 바로 이게 또 기사가 몇 개 꽤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게 반론 보도까지 또 언론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민희 측에서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냐? 아니 이거는 김부선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인데 왜 이거를 기사화를 해줬냐? 이게 지금 최민희 측의 반박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최민희가 이재명에 대한 사심이 있다는 거. 그게 뭐 지금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우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가안쓸개 팔다리 모든 것들을 이재명에서 내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최민희한테 있었다는 건 분명히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하러 언론사들이 무슨 뭐 정정 보도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민희가 무섭나 봅니다. 물론 무섭겠죠. 그렇죠. 최민희가 깽판 칠 거 생각하면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부선 씨 일방적인 주장을 하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최민희가 자기 사심을 위해서 배지 달겠다라는 생각을 위해서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했고 결국에 지금 이렇게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남양주 갑에서 최민희가 무려 48.8%나 지지율이 나옵니다. 남양주 갑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자녀가 있으시다면 최민희를 뽑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민희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전에 이제 그 김부선 씨도 폭로를 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았다라고 하는데, 이 최민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과거에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시영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박시영 TV라고 희한한 이제 또 그 인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출연해가지고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반대하니까 분명히 상식적이긴 하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내 아들이 내 딸보다 더 받은 게 없고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내 시대나 맞을 페미니즘을 내 아들 세대에 요구하면 되겠냐? 민주당이 그동안 여성계 목소리를 많이 들어줬던 정당임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아들 세대들 호소에 귀 기울이며 고쳐나가자라고 너무나 믿기지 않은 정상인의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죠? 내 세대나 맞는 페미니즘을 갖다가 아들 세대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여성계 목소리를 지금까지 민주당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들 세대의 목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2030 남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성평등 가족부를 신설해가지고 과감히 개혁한다. 심지어 뭐라고까지도 얘기했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라고까지도 주장했거든요. 제가 이거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정상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 가족부를 신설해가지고 과감히 기억해서 어떤 그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만 들 것이 아니라 2030 남성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발언을 할까 싶었는데 딱 진짜 이게 한 3일 가는 것 같아요.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슨 뭐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반페미니스트 뭐다라고 주장했던 인간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박 전 시장 극단 선택했죠. 그렇죠? 아들 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그런 식의 지사를 할 수가 있냐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비판을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되지. 근데 그때 당시 정의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박원순 이름 얘기해버렸네. 이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박 전 시장 가가지고 이제 추모하는 거에 대해 정말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정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랬더니만 당장에 최민희가 튀어나와가지고 정의당이 조문 자체를 지금 정쟁화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진 교수한테 그냥 닥치고 그냥 애도나 하라라고 또 한 소리 들었었죠.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안희정이가 또 대선 출마 선언했었을 때. 안전지사 같은 경우도 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안전지사를 응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최민희가 또 뭐라고 했냐?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의 도전에 영광이 있기를.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남양주 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박 전 시장 그리고 안 전 지사 이런 사람 밑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십니까? 택도 없겠죠, 그렇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최민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박 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옹호를 하는 것이고 안 전 지사에 대해 가지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도전에 영광이 있기를. 무슨 놈의 영광인데 이게. 안 전 시장 밑에 붙어 있으면 그게 저주지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들의 자식이 정말 이런 사람처럼 자라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면 남양주 갑에 계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최민희 같은 사람이 지금 50% 가까이나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딱할 노릇이죠.